안녕하십니까. 주식계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 다 휴장이죠. 자, 먼저 지난번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0.1% 플러스, 나스닥이 1.88% 플러스죠. 그리고 또 S&P 500이 0.92% 이렇게 그 플러스로 전체가 지난 금요일날 상승 마감을 했죠. 자, 그 전날 목요일이죠.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 급등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보면은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야, 연준에서의 그 긴축 이게 조금 좀 완화될 거 아니냐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그 급등을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금요일 날 또 이렇게 낙관론이 연장이 되면서 결국은 랠리를 이어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특히 기술주 쪽에서 상승이 셌죠. 1.88%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그리고 보면은 일단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에 무려 4.1%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니까 8.1% 와,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난 뭐 금요일 날이 뭐 거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요거는 지금 보니까 5.9% 뭐 거의 뭐 미국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의 급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 먼저 보시죠. 다우 지수가 보면은 지난 이게서 목요일 날이죠. 무려 3.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8월 달에 이게서 상승했던 약 한 34,000 거의 육박해 들어가고 있고 나스닥도 지난 목요일 날 무려 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S&P 500 같은 경우 지금 뭐 오늘 금요일이죠. 0.92%. 그다음에 목요일 날 한 5.54% 상승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한 4,100 이상 아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단은 내다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자, 뭐 여기서 기술주들이 역시 또 상승폭이 좀 셌습니다. 뭐 나스닥이 1.88% 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아마존이 무려 4.3%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회사들이 1% 후반대 다 상승을 했는데 애플이 1.92%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69%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구글의 그 모회사죠. 알파벳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대 후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많이 올라간 것이 반도체 관련주. 야, 반도체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 날 뭐 4%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역시 미국의 그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같이 하이닉스하고 같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마이크론이 3.73%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GPU 그래픽 카드죠. 엔비디아가 보니까 3.66%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뭐 AMD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AMD가 보니까 이게서 5.69%. 근데 이게 인텔이 뉴스를 계속 보니까 자, 인텔의 목표 주가를 여기에서
50% 현재 가격에서 50%까지 막 낮추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인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죠. 이것이 인텔이 말이에요. 한때는 외계인이 만든 칩이다. CPU를. 이렇게 여기서 투자자들이 호평을 할 정도로 외계인이 만든 칩, 그리고 뭐 보면 AMD는 한참 뒤에 뒤졌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기술 수준이 AMD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인텔은 기술 수준이 뭐 제자리나 뭐 아니면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인텔은 여기에서 그 기술 개발의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게 기술 투자 이쪽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로지 실적을 굉장히 따진다고. 그 해에 얼마나 실적을 낳느냐. 근데 AMD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술 개발 이쪽으로 지대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텔에서 인원을 삭감을 할 때 이 인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AMD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자들이 이게 유입되고 하면서 지금은 AMD가 오히려 인텔을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200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 뭐 심지어는 뭐 90년대 초반에는 뭐 인텔이었어요. 인텔 외에는 CPU 만드는 회사가 인텔 뭐 사이릭스 AMD 있었는데 인텔 외에는 거의 뭐 명실 뭐 이게 이름만 이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AMD의 기술이 앞서고 있다. AMD가 인텔을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인텔이 뭐 70% 이상이지만은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역시 기술이라는 것은 투자를 안 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돼 버려요. 저도 인텔이라는 회사가 설마 AMD가 쫓아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호평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겠지만 소니 그러면은 워커맨이에요. 옛날에 그 오디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게 스탠드 놔두고 듣고 이랬는데 워커맨 소니 허리에 차고 이게 조깅하면서 들었다고요. 소니가 또 TV 그러면 파나소닉, 소니, 샤프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 이 두 회사로 거의 뭐 넘어갔죠. 이게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변화를 여기에서 잘 응용을 하고 또 이용을 하고 그리고 무한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앞설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기술이 이 기술 회사는 투자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망가지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 중국이 상당히 이쪽에서 많이 쫓아오고 있죠.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굴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TV 가전 이쪽에서도 역시 또 상당히 중국에서 쫓아오는데 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걸 보니까 아주 새삼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인텔하고 AMD.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월가에서는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었다. 이것이. 자, 이제는 서서히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고점을 이제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꺾이는 상황으로 왔다.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2월 달에 보면은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75%로 가는 게 아니라 0.5%로 이렇게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 좀 경제 지표라기보다도 이게 지표 하나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지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심리 지표 자 이것이 발표가 됐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표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아질 거고 경기가 나빠질 거다 그러면 위축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것이 59.9 전달에 59.9에서 이게 많이 내려왔어요. 54.7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 시장에서는 59.5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상황은 야 점점 경기가 조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소위 말해서 경제 상황에 압박을 받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아직까지 경기가 이게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경기에 선행을 한다 그러죠. 이 선행이라는 것은 미리 6개월 앞에 움직여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미국의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뭐 이러한 것들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에너지 가격, 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이쪽의 전쟁 이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은 또 이제 겨울이 오잖아 북반구에 그죠? 겨울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뭐 바짝 조이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또 얼마나 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증시하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고 유럽 증시도 전반적인 상승이에요. 유로스탁 50이 0.57% 상승을 했고 독일 뭐 0.56, 프랑스가 0.58%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유럽 증시죠. 유럽 증시도 전반적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뭐 아마 월요일이면 조금 좀 그래도 강세가 연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는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부터 이렇게 봤을 때 뭐 보니까 이 주식시장 이것이 지수가 뭐 상승한 것이 한 5.7% 정도 상승했어요. 5.7%. 그러니까 뭐 계속 올라오면서 2,450을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483.16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뭐 이 전 고점이죠. 2,550. 야, 이제 여기까지가 2,550이에요. 여기 8월 달이에요. 이게 8월. 이게 8월 달에 여기까지 올 가능성. 이게 그럴 가능성. 뭐 저게 잘하면 2,600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개인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매도죠. 매도한 것이 3조 3,300억이에요. 3,300억 정도. 이 매도를 했어요. 개인들의 매도가 셌죠. 근데 외국인들은 뭐 긁어들였습니다. 1조 4천억. 1조 한 약 4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죠. 매수가 강세했고 그리고 기관도 역시 매수한 것을 보니까 1조 8,800억 정도 이 정도 매수를 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1조 이상 매수. 개인들은 그냥 지수가 올라오니까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야 뭐 그렇다고 수익이 나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너무 이제 고점에서 지루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지루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뭐 대략 이 소위 말해서 전략이 아니고 손실 회피 야 손실 좀 덜 보고 팔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지 그것이 조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이 이번 달 내내 사들인 금액이 보니까 이게 이제 11월 달이죠. 지금 오늘이 지난 금요일이 11월 11일인데 외국인들이 11월 1일부터 이렇게 사들인 금액을 보면은 약 한 2조 정도 2조 6천억 정도네. 2조. 이게 정확히 2조에 한 6천억 정도 이 정도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 매수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뭐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이게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에서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3년임이 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차이나론 그러니까 차이나론이라는 것은 중국에 투자했던 돈이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신흥국, 한국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신흥국으로 이탈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영향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2조 6천억을 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차이나런이 일어나면서 한국을 위시해 가지고 아시아 이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보면은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예, 그러니까 텍사스 교직원들이 이제 연금을 여기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이 결국은 뭐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조금 더 줄여나가면서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게 이전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미국의 그 뭐 예를 들어서 각 주정부의 연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다 합쳐가지고 약 한 20조 정도, 20조 정도가 한국을 위시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한국 쪽으로 아마 한 20조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환율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환율이 이렇게 꺾이는 거는 참 처음입니다. 이렇게 60원씩 59원 10전 그냥 팍 꺾이면서 1318원이 그냥 쭉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 환율이 하락이죠. 이렇게 달러 약세, 워낙 강세, 환율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수해요.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수급이 굿. 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환차 이익이 발생이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그 이 미국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 정점 통과를 했다. 일단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어요. 정점을 통과.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의 그 긴축 속도, 이것이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냐, 긴축 완화, 이러한 그 예상.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은 조금 좀 어느 정도 여기 제한적이에요. 상승 쪽으로 좀 가능성이 상당히 많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특별한 그 여기서 어떠한 그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전 고점이죠. 이때가 이제 8월이에요. 8월 달에. 여기가 2,550포인트. 여기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예상 그렇게 하고 있고, 뭐 2,600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넘어서 2,700까지 갈라 그러면은 일단 뭐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물가가 그동안에 이제 정점이 여기에서 지났다는 확실한 어떤 그 인식, 그리고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 이런 거가 좀 변화가 된다면은 뭐 2,600을 넘어서 2,700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종목을 여기서 샀다가는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이게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랬어요. 추세 전환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바로 약세장, 이 하락장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이 정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아직까지라는 것은 연준에서의 액션이 나와줘야 돼요. 연준에서의 긴축 완화, 이거에 대한 신호가 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가 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언제든지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현금이 없는 분들, 현금이 없다 이런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것은 종목을 좀 팔으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뭐 손실이 많이 나는 종목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손실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그런 종목. 그다음에 그러면 또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매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낙폭 과대. 그동안에 이게 뭐 낙폭 과대돼 가지고 지수가 올라오는데 이게 그동안 올라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 뭐 여기에서 그런 종목군들 지금 일단 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수혜주도 역시 매수해 볼 만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그 아시아 순방 중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기서 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관련에 대해서 또 이게 정상회담에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예요, 반도체.
이게 뭐 반도체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역시 보면은 인터넷. 일단 인터넷주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런 반도체, 인터넷, 그 다음에 보니까 원전 이러한 것들. 이런 것에 조금 좀 관심을 더 가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11월, 12월 이게 이제 남은 게 11월 이번에 두 번째 주가 지나갔죠. 12월 달에는 일단 공매도가 많이 줍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이게 많이 준다. 비중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폭 과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은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난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현금 비중을 조금 좀 올라오면은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분들이 이게 2000 여기 이때죠. 이때가 이제 9월 말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 2000포인트가 붕괴가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거,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또 환율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2450포인트까지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2550이면은 이때 8월이죠. 8월 고점입니다.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잘하면은 2600까지도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3000, 2700, 2800, 3000까지 안 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지금 2023년도가 여기에 정점을 찍으면서 2024년도부터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이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영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망.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막 올라온다고 너무 앞서지 말으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지만은 장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여기 보면은 2011년, 2017년 이게 한국경제TV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또 SBS, CNBC 이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2010년도 이때 이전에 이렇게 방송을 쭉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면은 지금 또 공부도 열심히 지금 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장이 급락을 했을 때, 패닉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게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계좌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모의 계좌를 운영하는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2% 수익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있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잘 따라하면은 누구나 다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열심히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자, 먼저 여러분들의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누른 다음에 요거 화살표 요걸 누르면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그럼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PC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PC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신 다음에 일단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는 꼭 읽어보세요.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주식
그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그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이게서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잘 따라하면은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고 손실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 검색기하고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검색기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운을 받으세요. 요거 PC 버전인데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즉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버전은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보스 검색기 이렇게 그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사용 설명서가 여기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모바일 보스 해가지고 여기 쭉 이렇게 그 설명서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매 프로그램은 요거는 스마트폰으로 매매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PC로 매매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둘 다 다운을 받으세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영상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 한 5번 정도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여기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 정도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거가 한 200~300 정도는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 종목을 고르는 거,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코스피 합쳐가지고 2,400개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 이 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고릅니까? 초보자들은 뭐 종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프로그램이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시점, 이 매수 매도 시점, 이것도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요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알려주면은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러면은 얘가 분할 매수를 합니다. 예,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수익이 나 있어요. 매도하세요.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알아서 팔게 신호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러면은 얘가 분할로 또 매도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 200~300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실제로 보니까 한 50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매매 기법에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프로그램 매매 요거 빅데이터 전략 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하니까 500 정도에서 뭐 1000 이상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검색기도 마찬가지예요. 검색기가 PC 버전 같은 경우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게 PC에 깔아놓으면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여러 개 수익이 쭉 나죠. 그죠? 종목 매매하면은.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뭐 재무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차트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분할 매수 가격, 이렇게 분할 매수하세요.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매매, 매수창이죠. 매수창. 주문창이라 그러죠. 주문창 여기서 직접 매매도 할 수가 있고, 뭐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매매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 무료 리딩을 해드려요. 이 무료 리딩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로 하는데, 유료 리딩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들으려 그러면은 아마 88만 원 정도 줘야 돼요.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에도 33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방송하던 데가 뭐 한국경제TV 이게, 그리고 또 SBS, CNBC 이런데 방송할 때 여기다 88만 원을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줘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제가 그냥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월 88만 원의 회비를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돈 주고 가가지고 방송 듣지 말고 와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공짜로 듣는 대신에 지켜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공부를 하셔요.
공부하고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아마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월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냅니다. 여기에.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손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바로 고기 잡는 법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매매하고 이런 거 이러면서 월 꾸준하게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종목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기 잡는 기술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이 광고가 유튜브에 나와. 이거 꼭 봐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부해라. 이 공부는 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려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95%인 사람이 5% 속에 들어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 소위 말해서 노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러려면 차라리 주식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에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주식이 이게 하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이 10,000원은 지금 뭐 주가가 떨어져서 눈이 10,000원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10,000원이니까 10,000원인데 그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바로 재무제표를 볼 줄 알면은 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 매일 올려드려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런 종목 이렇게 샀을 때 수익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났어요. 1억 2,600을 샀는데 1년 만에 6억이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와서 잘 배우고 그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지 바로 다른 것보다도 추세 매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고 주가 흐름.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월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이상도 수익을 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저평가 우량주를 사서 두세요. 그럼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 이런 매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와서 당장 와가지고 따라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이게 추세 매매하는 데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공식 이걸 꼭 외우세요. 첫째. 종목을 3개 이내로 압축을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수익 안 납니다. 이렇게. 종목 개수가 이렇게 30개 뭐 이런 식으로 50개, 100개 이러면 수익 안 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종목 개수를 팍팍 줄이세요.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를 사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했으니까 공부 안 하면은 뭐 종목을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목 공부해가지고 3개를 샀는데 1억 원어치를 샀는데 2,20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종목 많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은 주가가 내려오는 거는 사지 말고 이렇게 반등 나오다 눌러줄 때 사세요. 눌러줄 때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그 다음에 RSI라든가 엔빌럽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을 잘해서 여기에서 저점을 잘 잡은 다음에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은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손절. 이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식입니다. 이게 노랫가락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잘 듣고 노랫가락 이렇게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 목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이렇게 이렇게 노랫가락이 있는데 이게 카페에 가면은 여기에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요거 다운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 알람 소리도 하고 벨 소리도 해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스타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종목을 공부를 해야죠. 예, 종목 공부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에 이게 여러분들이 생방송 무료 리딩 하는 데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계좌에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은 원칙을 가지고 다 매매하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와서 잘 배우세요. 자, 먼저 종목 보니까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은 휴비츠라는 종목이 있어요. 휴비츠. 자, 휴비츠 요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칙, 이 추세 종목 하는 데는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 21선이 우상향. 내려오는 거 사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그죠? 이렇게 우상향. 그다음에 눌림목 매수 두 번째. 눌림목이라는 것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림목은 CCI9이 과매도 구간에.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이런데 이렇게 빠졌다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빠졌다. 21선이니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여기는 과매도 구간에 빠졌다가 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여기 빠졌다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은 당연히 두 번의 분할 매도죠.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다음에 네 번째. 안 되면은 이게 계속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절. 이 네 가지의 원칙.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은 85%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면은 이렇게 85%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은 꾸준하게 월 한 500만 원 이상이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생 이 원칙 하나면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죠. 자, 재무제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는 꼭 보여. 자기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매매를 하든 자기가 투자를 하든 매매하든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이 두 가지만 봐요. PBR, PR,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라 그랬어요. 그게 3 이하 저평가.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예요. 이게 1.27이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PER,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 주가 수익 비율이 이건 10 이상이면 고평가, 10 이하면은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14. 그러니까 조금 고평가는지만은 업종보다는 낮아요. 그죠? 업종보다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투자를 여기에서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이게 할 때는 꼭 이런 거를 저평가주를 잘 보면서 골라내세요. 자,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이 회사의 휴비츠라는 회사의 매출이 어떻고 재무 영업이익이 어떤지 한번 보죠. 매출이 880억, 701억, 950억, 1135. 매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이 117억, 69억, 97억, 234억.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와서 이게 보면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20%, 20.58.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여기 23.12.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여기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이게서 순자산 비율. 요건 어떻게 하느냐? 주가가 현재 1,600원이에요. 요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BPS,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 가치 1,152원이에요. 1,152.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1.04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가 1,60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은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923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51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PBR도 그렇고 PR도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다. 휴비츠 그러면 매매할 때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회사가 당장 부도가 날 회사인지 뭔지 모르고 이래서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자, 이제 실전 매매를 해야죠.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를 실전 매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실전 매매하는데 3천만 원. 그러니까 남의 뭐 종목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아니고 이게 이제 3천만 원어치를 여기에서 자기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차,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눈다 그랬어요. 1차 40%, 4, 3, 12, 1200만 원. 2차 30%, 3, 3은 9, 900만 원. 3차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딱 분리를 해놔요. 그럼 여기서 일단 1차를 매수를 해요. 1차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쫙 땡겨 올려요. 쫙 땡겨 올리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5%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수익 딱 내고 나오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사자마자 쫙 올라가니까. 근데 사람인 이상 욕심이 나요. 야, 이거 1,800만 원 있었는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올라가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다 사버렸어요.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나쁘죠. 손절이 안 돼요. 이게 초보자는. 그래서 항상 그 고수들은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고 하수들은 한 번에 사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원칙을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1차 매수 이후에 조금 전에 올라갔지만 이렇게 내려와요. 1차 매수 한 후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5% 내려왔다. 그럼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차 매수. 여기서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럼 얘도 이렇게 분할 매수에 자금이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플러스 5% 올라갔어. 그러면 절반 여기에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0% 올라갔어요. 그럼 전량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 딱 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수익 딱 내고 나오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질 않고 이게 계속 내려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 1차 사고, 2차 사고, 3차가 샀는데 또 내려와요. 그럼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는 그냥 손절하고 나오세요. 괜히 들고 앉아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봤자 이거 올라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오면 손실이 커가지고 손절이 안 돼요. 그 반등이 나와도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자기 매수가에 매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절 딱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매매 기법 하나만 잘 익혀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 정도까지 꾸준히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여기서 모의계좌 계속 이게 매매했던 거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매수 시점 잡는 방법이 그대로 공식대로 잡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휴비츠가 있는 방면에 또 이게 보면은 무림 PNP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은 주가가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눌림목 딱 떨어졌어요. 이게 저항대 받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CCI가 과매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의 분할 매수 해요.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내려오면은 손절. 항상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손에 달렸어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환율이 여기에서 계속 그 하락만 해준다면은 이게 환율이 그래도 그나마 이게 뭐 1200 어떤 데는 뭐 1200까지 올 거다 뭐 이런까지 또 언제는 또 뭐 1500이 넘어서 뭐 이렇게 하더니 이게 또 떨어지니까 1200이 온대요. 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또 떨어지면은 이게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들어와 준다면 우리 증시는 일단 2,550을 넘어서 2,6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현금이 없는 분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이 없는 분들은 현금 비중 이게 좀 늘리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종목을 매도하라는 얘기죠. 요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뭐 또 이게 올라가는 줄 알고 말이야. 그냥 막 대들어가지고 샀다가는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또 물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또 대박을 내자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